지옥문에 들어선 게 아니라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협조 인사드립니다. 저번 때 1부 한 거 하고요. 오늘은 2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정밀하게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트럼프 거를 했었어요. 트럼프하고 아베 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트럼프 지옥문에 들어섰다 하는 그 내용으로 아마 재선에도 안 되고 지옥문에 들어섰다 하고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트럼프 사주를 조금 더 궁금하시면 제 그 안에 들어오시면 준사주 쳐서 들어오시면 트럼프 그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시진핑하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트럼프 걸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아요.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왜 이 트럼프 거를 같이 시진핑하고 엮어서 하냐면,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인지 뭐 가을쯤인가 뭐 G7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G7 해서 뭐 초청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굉장히 지금은 잘 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정말 국운이 더 나빠지고 더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고, 이거를 잘 풀어내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국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요 사태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운을 보는 사람이에요. 천기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주식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주식도 매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제가 항상 주식 강의를 할 때도 화토가 올라갈 때 항상 주식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꼭 그 화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성장주,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요. 오늘도 아마 굉장히 많이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6월 오늘 3일인가? 6월 3일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가 오늘 3,100원 올랐고 SK 하이닉스가 5,400원이나 올랐네요. 주식에 대해서 조금 예언을 해드릴게요. 제 방송을 보고 주식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서, 저는 사실 오늘 주식을 팔았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오늘 제가 판 금액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는 89,000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4,700원에 팔았고, 또 삼성전자를 54,800원에 팔았고 하이닉스를 88,900원에 팔았어요. 제가 몇 시에 팔았냐면 2시 50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고가로 판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져서 끝난 거예요. 물론 저같이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청기의 시간대별로 이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최고가로 팔 수는 없어요. 끝나는 가격보다는 제가 200~300원, 삼성전자가 54,500원에 끝났고 하이닉스가 88,700원에 끝났어요. 저는 89,000원에 팔았거든. 거의 300원 더 높이, 끝나는 가격보다 300원 높이 팔았어요. 이 화나 토가 들어올 때 정확하게 그 시간대까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왜 팔았겠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내일은 뭐 제 방송이 이제 이게 토요일 날 나가니까 지나보면 아실 거예요. 뭐 지난 거 이제 뭐 주식 뒤져보시면 알겠죠. 내일은 목요일인데 내일은 사실 물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게 겁이 났어요.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거든. 그리고 금요일 날은 토가 잠깐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거의 다 팔았어요. 왜 팔았냐면 다음 주 되면 목이 들어와요. 목이 들어오면 항상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땅이나 화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인데 큰 나무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지고 깨져버리겠죠. 그러면 주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마 토요일, 일요일에서 한 목요일까지는 목이 들어와서 묶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무서워서 좀 뺐어요, 저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살 때는 금요일날 또 다시 사겠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화토가 들어오니까 저는 금요일날 또 다시 떨어진 가격으로 매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제가 미리 예언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 사주를 제가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왜 제가 지옥의 입구에 섰다 이렇게 그때 강의를 했었냐면, 트럼프 사주도
병술, 갑오, 기미. 뭐 길게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못 풀어드리니까 트럼프 거는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트럼프 걸 한번 다시 보세요. 지옥문에 들어갔다 해서 재선도 안 됐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사주도 상관의 성격이 강해요. 상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똑같아요. 시진핑이랑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사실은 사주는 거의 비슷한 사주예요. 왜냐면 이 사주는 땅이 넓은 사주예요. 이렇게 땅이 3개나 돼. 근데 햇볕이 월이 월령이라 그래가지고 월의 힘이 30%에 굉장히 센 기운이에요. 근데 천간에 병화가 투출이 돼서 햇볕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지하수도 조금밖에 없다. 그 위에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는 사주. 그러면 이 땅이 본인 트럼프예요. 본인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이 화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진로, 사업체,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물이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자연에 비교하면 지금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는 6월 14일이면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한마디로 더운 계절이라 이 말이에요. 땅이 많은데 햇볕이 강하니까 이게 어때요? 모래사장화된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사실 엄마 복은 별로 없겠죠. 이 불이 강하면 이 물이 다 말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이 나무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쨌든 이 물이 필요하겠죠. 이 사람도 시진핑하고 똑같아요.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필요한 게 똑같은 거야. 그럼 부인이나 여자나 재물의 욕심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러 명 바뀌었는지도 몰라. 네? 젊은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고. 근데 또 바뀔 가능성이 또 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만약에 재선에 떨어지면 이혼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다시 풀어보니까 좀 정밀하게. 그럼 어쨌든 이 물이 굉장히 소중하겠죠. 그러면 부인이나 여자나 돈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주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손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러신 이제 40, 50대, 50대 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대요. 그러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데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거의 90%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해요. 다 끝난 다음에 이 남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아 실제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조금 야근 여자들은 돈이 많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남자한테 돈이 많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걸 더 물어봐요. 사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자한테 돈을 안 쓰는 사주가 있고 돈을 하루하루 벌어도 여자한테 다 쓰는 사주가 있어요. 이 사주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자한테 쓰는 사주가 아니에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는 되게 땅이 넓어서 뜨거운 땅이에요. 뜨거운 땅이면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하겠죠. 그럼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세 가지가 똑같이 필요한 거야. 남자 사주에서는 이렇게 뜨거울 때 물이 필요할 때. 그러면 돈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하겠죠.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정도만 돈을 쓰는 거예요. 절대 오링하고 다 주는 스타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반대 사주들이 여자한테 돈을 다 쓰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땅은 되게 작은데 물이 많은 사주들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이 본인이고 이 물이 부인이고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돈 버는 대로 다 여자한테 쓰는 사주가 이 밑에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사실 여자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 사주는 물하고 사실은 나무가 필요한 사주예요. 물론 지하수도 필요하겠죠. 근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수가 올라오기 이 쇳가루가 올라오면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굉장히 아끼고 명예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시진핑이나 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토를 달거나 반대하게 되면 그걸로 그 회담은 끝난 거예요. 이 화가 많고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인정을 해야 돼. 그래갖고 실수가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잘못해서 토를 달거나 대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인정을 하고 다시는 재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야 돼. 시진핑이나 이런 신강사주들은 절대 앞에서는 토를 달거나 치고 나가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진핑이나 이 트럼프는 어때요? 똑같이 불이 많고 어때요? 땅이 많고 물이 없잖아요. 성격도 비슷하고 절대 지기 싫어하고 말을 해서 절대 토다는 걸 싫어하고 절대 지기를 싫어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싸움은 계속 어때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아마 6, 7월 달에는 싸움이 아주 극정까지 갈 거라고. 왜? 이번 달은 화가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싸움들만 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 둘 다 햇볕이 이 트럼프도 이 불이 강해지면 어때요? 물이 마르겠죠. 손해보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에는 90%, 80%는 좋은데 10%가 나쁘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싸움에서 이게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궁극적으로 승자는 사실 시진핑이에요. 대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이 트럼프를 제가 지옥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트럼프는 지금 대운이 나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운이 지금 75세에서 지금 지장간에서 지금은 축중에 있는 기토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 이 땅이 많은데 또 땅이 이렇게 또 60%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축토하고 저 태어난 자리가 이 미토는 이거는 얼어있는 땅이고 이 미토는 뜨거운 땅이에요. 여기가 이 미토는 부인 자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인 자리가 지진이 나는 형국이에요. 3년 동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선에 떨어지면서 부부간에 이혼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번 달에 햇볕이 강해. 6, 7월 달에. 그러면 이제 지옥문에 들어선 게 아니라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설수에서 어떻게 갇힐 수도 있어요. 어디 백악관 들어갔다가 시위대한테 갇힐 수도 있어. 지금 갇히는 운이거든요. 한 사람은 마이너스 90% 나쁜 운이고 시진핑에는 플러스 70% 운에 살아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움. 시진핑이가 나중에는 이기게 돼요. 왜? 운도 이렇게 흐르지만은 미국은 지금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중국에서 협조를 안 하면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겠죠. 왜냐면 곡물 수출 안 해버리면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 찍어주겠어요? 대의원들이? 그러면 지금 운을 봐서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느냐? 트럼프 일단 만나러 갔을 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토를 달면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토를 달고 사실 문 대통령 사주는 목이 많은 사주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바뀐 사주로 문 대통령 사주를 다시 봤는데 그거는 역행하는 사주라 목이 되게 많은 사주면서 약간 신강하면서 땅이 없더라고. 화하고 토하고 금이 없는 사주예요. 근데 트럼프나 사실 시진핑에는 화토가 많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둘 다 궁합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잘 중용의 외교 잘하는 사람 제가 강의해서 한번 했었죠. 삼성전자 이재용이 그 사람이 중용의 외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용의 사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 이쪽에서는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줘. 시진핑 얘기 다 들어줘. 트럼프 얘기 다 들어줘. 그러면서 어때요? 무리한 요구를 미국에다가 큰 공장 하나 줘. 무리한 요구하면 아유 저는 일개 장사꾼입니다. 대통령이나 이렇게 핑계를 좀.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일개 장사꾼이 그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 시진핑한테는 시진핑 와서 그럼 우리 부품이나 반도체 화해에다 다 납품 좀 해줘. 이것도 대통령한테 상의를 저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거. 무조건 들어주고 최후에 가서는 핑계를 하나. 제 역량이 안 됩니다. 저희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좀 누워 계시잖아요. 핑계. 문재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군대를 중국 아덴만 이런 데다가 파견해달라. 그럼 성격을 모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우리 파견 못한다. 이렇게 대들어버리면 어때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껴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왜?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어때요? 시진핑. 나 방문할 테니까 한한령 걷어줄게. 그 대신 예를 들어서 홍콩에 대한 보안법 찬성해줘. 입장 되게 낮춰야겠죠. 또 어려운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핑계를 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가 되면 외교하기도 좋아요. 핑계댈 수가 있다고. 야당 대표하고 상의를 하고 또 야당 반대하니까 이제 보안법 이런 거는 물론 시 대표 얘기는 충분히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서 거절할 때는 야당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야당에서 반대하면 물론 노력은 해보겠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용의 외교를 해야 돼요. 왜? 중국은 우리하고 경제적인 그런 동반자예요. 전략적인 경제 공동체예요.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전략,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중용의 외교만 잘하면 이 사태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돼. 잘하면 미국이나 예를 들어서 중국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문 대통령한테 요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힘이 센 그 단체가 뭐예요? 제가 아마 전에 강의할 때도 문 대통령한테 한번 이런 얘기, 뭐 제 강의는 물론 안 듣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시민단체가 너무 힘이 세지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윤미향 이 사건으로 시민단체가 여론에서 이렇게 멀어졌을 때 어느 정도 시민단체하고 선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줄 건 주고 뭐 정식으로 사과해도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국제협약을 깬 건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정상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서 국익을 키워야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친일파 따지고 국론 분열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국익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야 가릴 거 없이 좋은 정책 나오면 따라서 하고, 좋은 정책 얼마든지 지금 낼 수가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게 왜 전화위복인 줄 아세요? 운은 제가 이렇게 천개의 흐름을 보면 매일 운이 좋진 않아요. 좋았다 나빴다 해. 크게 좋았다 나빴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쁠 때도 살아가야 돼요. 나쁠 때. 좋을 때가 더 불안한 거야. 좋을 때는 떨어지거든 또 운이. 그러면 이 나쁠 때 살아가는 방법은 전화위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금 악재예요. 지금 세계적인 악재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화위복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크게 예를 들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경기를 살리려고 재난지원금 몇 조씩 써가면 몇 조씩 써가면서 지원해주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나라 발전 안 돼요. 전화위복이 안 된다고. 그거 쓰고 나면 다시 주머니 닫아요. 그러면 또 재난지원금 또 나눠주고 그거 세금 부담은 어떻게 해? 국채? 증세? 이런 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거는 전화위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뭐 20만 원씩 더 주자고 한번 재미 봤거든. 대선에 인기 끌려고 또 20만 원씩 더 주자고 했는지 그렇게 얍삽하게 국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나 쉽게 말해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 다 우리 세금 가지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 세금 가지고 호의호식해서 살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고 금태섭 의원을 징계를 했더라고, 민주당에서. 그래서 징계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조국 그때 얘기한 거 하고 그다음 공수처법 있잖아요. 그걸 반대해서 아마 징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자기 소신 발언하고 투표하고 이래서 월급 주는 거예요. 세금 가지고. 우리 돈 갖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일을 좀 대신해달라. 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시진핑 강의도 했지만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요번에 그 시진핑이가 그 홍콩 보안법 표결했었죠. 근데 제가 얼핏 뉴스 보니까 뭐 기권이 6명이고 반대가 1명인가 2명인가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진핑이가 그 반대한 거나 기권한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뭐 그렇게 안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얘기할게요. 저 민주당 당대표 분한테 180명이 되면 뭐 하냐고요.
180석을 찍어준 거는 국민들한테 봉사하고 이 어려운 난국에 문재인 대통령 잘 도와서 민생법안 처리해서 잘 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근데 당론을 어긴다고 투표를 예를 들어서 기권했다고, 그렇다면 180명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당대표 혼자 있으면 되죠. 그 월급을 왜 180명한테 줘야 되냐고, 우리가 그걸 따지고 싶어요. 저는 그 180명 월급이, 그 월급하고 보좌관 월급, 또 윤미향이 또 보좌관 월급, 그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뭐 당론 정해지면 모든 결정을 다 따르라 하면 국회의원이 180명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 명만 있으면 돼. 당대표가 결정해서 당론으로 삼아서 그냥 내가 여야 당대표 둘만 있어갖고 서로 합의해서 대통령한테 동의하면 끝이에요. 그럼 세금 안 나가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꾸 참 벌어지니까, 제가 국운이 나빠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죠. 8월달 되면 더 힘들어지는데 벌써부터 자고 나면 한 명씩 나와. 그 중에서도 비례대표들, 사실 이건 제 개인 사견이에요. 사실 비례대표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례대표를 저는 찍어준 적이 없어요. 윤명을 찍은 적도 없고, 윤명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 터지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막 20명씩 나오는 거야. 합쳐서 막 40명 이렇게. 그것도 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비리, 하룻밤 자고 나면 옛날에 돈 먹었어. 비례대표자 없애야 돼요. 사실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민주당이나 통합당 뽑은 거 아니냐. 그러면 공천을 잘했어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월급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실 투표할 때 비례대표 아무도 몰랐어. 40명 중에 한 명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그걸 뽑은 사람들 순번을 1번서부터 40번인가 해갖고 순번을 정한 건 민주당이나 통합당에서 정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뽑은 거야. 우리가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뽑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작은 것부터 나라가 예를 들어서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면 국론 분열이 되면 안 돼요. 좌우 그런 게 어딨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힘을 합쳐서. 국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해. 그냥 맨날 데모나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불로소득 얻는 그런 사람들은 제 주변에 없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머리 쓰면서 그렇게 살아요.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살아. 근데 정치인이 잘못해서 한일 압방 시키고 나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시키고, 내가 만약에 지자체장이나 예를 들어서 정권의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섬들 되게 많아요. 전화위복의 계기를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지금은 여행철이에요. 관광철이라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관광 못하죠. 불안해서 어디 놀러 가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어디 바닷가 가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맨날 입으로 자화자찬만 하지 말고, 나 같으면 우리나라 섬들을 전부 관광지로 할 것 같아요. 관광지 해놓고 1차 배에서 체온검사하고 배 탈 때,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2시간 안에 진단키트 만들었잖아. 그러면 무증상자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증상자들이 제일 소 잃고 외양간 지키면 뭐하냐고. 확진 환자 일어나서 다 맞고 그 동선 추적하고 이러면 벌써 뒷차 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무증상자를 찾아내면 돼. 그럼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전 국민을 다 진단검사할 수는 없잖아.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러면 섬을 전부 관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서 요새 어제 또 TV 보니까 기업체에서 좋은 거 만들어냈더라고요. 살균 정수기 2시간 동안 대기시키면 돼요. 거기서 진단검사해서. 그래서 음성 나오면 관광하게 하고, 거기서 양성 나오면 바로 육주를 실어 와서 자가격리 시키고 입원시키면 돼. 그럼 무증상증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되겠죠. 섬마다 검사하는 인원들 다 월급 주면 돼. 그러면 그 섬에서 어때요? 농산물 팔리고 예를 들어서 술 팔리고 음식 팔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관광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럼 술 팔면 술 팔아서 예를 들어서 맥주 회사 직원들 좋고, 맥주 그 직원들 가족들 다 월급 타서 먹고 살고, 그러면 경기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무조건 재난지원금 준다 그래서 경기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관광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무증상증도 가려내고, 그러면 종식되는 거예요. 종식되고 자연히 경기는 돌아가게 된다고. 밑에서부터 돌아가면 돼요. 우리나라의 섬에 배가 갈 수 있는 섬만 관광지로 삼아도
재난지원금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검사소 만들고 그거 하는 거. 그러면서 경기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전화위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는 돌아가게 돼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외교는 중용이 사실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용으로서 행복한 고민으로 바꿀 수 있는 외교를 좀 해주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관광, 이 관광산업도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게 관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외국 못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서 한 해에 쓰는 게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카드 긁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 우리나라 섬에서 관광해서 다 소비시키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 그 돈만 해도 돌아가요. 경기는 살아난다고. 그럼 일단은 어때요? 섬에서 반대하겠죠. 지금까지는 야 우리 무공의 섬에 사람들 보려면 어떻게? 그걸 설득시키는 사람들이 지자체장 국회의원이에요. 그걸 하라고 월급을 주는 거야. 그런 걸 하라고. 섬 주민들 설득시켜서 그렇게 일하라고 뽑아준 거지. 투표 잘못했다고 징계 내리는 게 어딨어. 오늘은 제가 좀 답답해서 좀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그래서 시진핑 사주를 한번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시진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